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나파밸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17년 넘게 와인 업계에 종사하며 여러 혁신을 이뤄낸 한국인 와인 메이커가 있습니다. 바로 세실팍 와인포니아 대표인데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와인 이야기와 창업 정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파밸리 한인 여성 최초 와인메이커 그리고 빈야드 농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실 박입니다. 와인포니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와인 브랜드 이노바투스의 와인메이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와이너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이노바투스 브랜드는 2014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올해가 10년째예요. 메인 품종으로는 캐베네 소비뇽 그리고 쿠베라는 레드 블렌드가 있고요. 비오니의 화이트 와인 품종이에요.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주로 메인 품종은 그렇고 생산량은 한 800에서 1200 케이스, 한 케이스에 12병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 정도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는 싱가포르로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UK, 영국 쪽으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와인 브랜드 이노바투스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회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2007년에 와인 메이킹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시작할 때 불모의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버텨보자 해서 버티고 나서 제 브랜드를 런칭한 게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2014년에 런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another 10년을 사는 거예요. 저를 떠나서 이 브랜드 자체가 그게 저로서는 어떤 그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조금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뿌듯해요. 와인의 어떤 매력이 대표님을 이곳 나파밸리로 끌어들였나요? 식품생명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공장 쪽에 있잖아요. 이 제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발효 음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제조 공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와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UC 데이비스에서 학과 과정이 그 와인 메이킹 과정이 반이고요. 그 다음에 빈야드 과정, 그 농업 부분이 반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장 부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제조 부분도 일부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농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빠져드는 건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자연인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나파에 들어왔을 때는 나파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숲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울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아름다운 숲에 제가 떨어진 잡초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말도 좀 모자랐고 지식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문화도 저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잡초같이 자라면서 일단은 매일매일 양분과 햇빛을 따라서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유가 저한테는 가장 맞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매일매일 챌린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잡초 같은 느낌의 어떤 생명력을 갖고 여기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거는 분명히 알고서 했던 것 같아요. 이노바투스의 대표 와인이 이제 피노누아와 시라 품종을 블렌딩한 쿠베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와인은 어떤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와인이에요. 전통적인 와인 생산 종주국은 프랑스하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쪽이에요. 근데 그쪽들은 워낙 오랜 동안 해온 그런 전통의 방식이 있는데 블렌드를 할 때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품종을 블렌드하게 돼 있어요. 블렌드 품종을 섞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보르도의 5가지 품종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캐베네 소비뇽, 캐베네 프랑, 물로, 프티 버도, 말베 이 5가지 품종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긴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전통적인 룰을 따른 게 아니라요. 그 보르도의 한 품종과 부르고니의 한 품종과 그다음에 로운 지역의 한 품종을 블렌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누구나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 문화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를 블렌드를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것은 시라가 굉장히 되게 다크한 프루트이에요. 그다음 피노노르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포도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블렌드를 했는데 약간 미드 포인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면서 되게 이렇게 묘하면서 매력적인 맛을 낸다라는 거를 저는 테스트를 해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고요. 다른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 와이너리라고 보통 상상하시면 이런 배럴이 많은 공장과 빈야드가 같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파에 보시면요, 그 포도밭만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포도밭에서 포도를 관리하는데 그게 좀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포도밭을 가꿔주면 그 키워진 포도를 갖다 와인 메이커들이 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포도밭을 80개 정도 관리를 해요. 나파하고 소노마 일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오르게닉 서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전문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곳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올해 주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올해 주요 계획은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주로 프로덕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빈야드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프로덕션의 부분은 어느 정도 스테블라이즈 된 것 같아요. 조금 안정화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농업인데 제가 꿈꾸고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서티피케이션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되게 한국에 좋은 농업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더 도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나파에 소개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 거를 올해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담은 한글 라벨이라든지 네. 그런 와인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저의 소울, 영혼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더 알릴 수 있도록 브랜딩에서부터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파밸리 와이너리 업계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나요? 팬데믹 때 사실은 와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생산량을 이거는 일종의 회사의 버젯인데 저희가 와인을 한번 생산하게 되면은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2, 3년 동안 걸리는 기간 동안 그거를 버젯을 이미 2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팬데믹 때 늘어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근데 마침 또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와인 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이미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많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뉴 마켓이라고 보죠. 그다음 이제 아시아 쪽은 사실은 와인의 컨섬션이 그렇게 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조금 더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일단 마켓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이제 좀 더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봐요. 뭐 경영 철학 혹은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어진 거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좀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저를 북돋아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에 조금 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인생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생의 어떤 제가 극복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좋은 와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와인이요? 좋은 와인은 답은 기분 좋게 해주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에요. 뭐 이렇게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리고 그냥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와인 못해요. 뭐 그렇지만 어떤 향기롭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잘 맞는 와인을 마실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좀 좋은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인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바투스는 나파밸리가 이게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곳을 고려해서 지은 이름인가요? 사실 실리콘밸리를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모델은 로버트 몬다비였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몬다비가 이탈리아의 이민자거든요. 이민자가 와서 뭔가 정말 바닥이 없는 데서 이 나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의지와 어떤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그 기업가 정신 그런 거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노바투스라는 이름을 했고요. 저도 이민자로서 그 뜻을 같이 기리는 뜻에서 이노바투스는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와인을 만드는 그 철학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와인의 각각의 어떤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와인은 이 화이트는 이 화이트여야 하고 이 레드 블렌드는 레드 블렌드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캐버넷 소비뇽은 캐버넷 소비뇽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 스파클링은 스파클링 섬세한 면이 있는데요. 그 위에 각각의 다른 개성들이 있으니까 좀 골고루 테이스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